네, 전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공동 담화문 발표했죠. 대통령 직무 정지 또 전국 수습 방안을 짧게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만이 답이라는 주장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전국 상황,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한동훈 대표 또 한덕수 총리의 공동 담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전국을 수습하겠다라고 먼저 강조했는데요. 조기 퇴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로드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탄핵이 투표 불성립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밤 늦게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오늘 담화문 자체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국민이 워낙 불안하고 예.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같이 한덕수 총리가 예. 지금 대통령의 반헌법, 반법률적인 네. 그런 비상 계엄에 대해서 이제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앞으로 이제 국정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뭐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옹호할 생각이 없고 그냥 수사권 원칙대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로드맵 자체는 아마 오늘부터 치열하게 많은 협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당과 한덕수 총리가 협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거든요. 네. 아. 그럼 윤 대통령이 이 선을 물러가서 뭐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분야에서 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뚜렷하게 해야 하는데 네. 과연 이제 그런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예.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저렇게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과연 야당이 받을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로드맵은 아마 발표를 할 것이다. 근데 그 로드맵 자체가 과연 국민, 뭐 야당보다도 국민이 더 중요하겠죠. 네. 국민의 여론이 그 아.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야당이 과연 그 로드맵 중에서 특히 임기 단축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 개헌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야당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야당이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제시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받든 받지 않든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걸 여론의 동향도 살피고 예. 또 야당이 어떤 협조를 구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담화문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사진이 책임 총리제와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임 총리제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책임 총리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무위원도 전에는 형식적으로 총리가 추천하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쭉 그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뭐 장관 임명도 다 대통령이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총리가 추천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추천을 하면 임명하는 이제 이게 예, 그런 예. 방법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국경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완전히 대통령이 뭐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정 통수권, 예.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임명권, 기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이선 후퇴라는 것은 예, 예. 그 안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어떤 거국내각을 꾸리고 어떤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할 때는 결정은 총리 책임하에서 하고 예.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제가 하는 예. 그런 방향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책임 총리가 되려면 모든 결정 그리고 최종 사인도 총리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지금 이선 후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를 예. 그냥 뛰어넘고 예.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 총리가 다 행사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그렇죠. 불가능하죠.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예. 권한을 행사하는데 예.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뭐 결재나 재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예. 총리랄지 내각이 해가지고 오면 예. 거기에서는 본인은 단순히 재가하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식물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 또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사실적인 또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책임 총리제랄지 예.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예. 이제 그런 방법이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 그 사과문을 보면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에 맡기고 또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외교나 이런 부분에 전혀 국정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또 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임기를 포함해서 네. 네. 국정 안정과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당에 일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진심인 걸 전제로 한다면, 네. 진정성이 있다고 한 걸 전제로 한다면, 예. 이제 모든 걸 당과 한덕수 총리 내각에 맡기겠다는 얘기는 정부에.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한 것인지 예. 예.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탄핵과 관련된 표결에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이제 추후에 대통령의 어떤 태도랄지 행보를 보면 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요. 지금 탄핵 어제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결국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대통령은 거의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요. 예. 특히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면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곧 있으면 이제 행안부 장관이 또 탄핵 소추돼 갖고 직무정지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과연 내각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사실은 누가 대통령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말을 들으면 또 내란죄랄지 여러 가지 또 본인들이 형사적 책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권한은 이제는 뭐 상당히 행사할 수 없는 거의 뭐 식물 대통령 수준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질서 있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거든요. 근데 이 퇴진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될까요? 근데 그것도 밝혀야 할 부분인데 네, 네. 아마 이제 제일 가까운 조기 퇴진은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네. 한 6월 정도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봐요. 예.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면 아마 그 이상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기 퇴진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지방선거는 내후년 아닙니까? 26년. 예. 그러니까 내후년이 아니고 내후년. 내후년인데 앞으로 한 뭐 1년 좀 더 예,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면 예. 어떤 야당의 의견을 만약에 야당도 조기 네. 퇴진의 어떤 임기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예. 만약에 동의를 뭐 가능성이 없을 때 동의한다고 한다면 뭐 5, 6개월 정도? 네. 뭐 그건 뭐 탄핵해갖고 직무정지 당해서 헌법재판소 결과 나올 때까지 어떤 그 시간과 비슷하면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런데 뭐 지금 야당은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예.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든지 간에 네. 야당에서는 동의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예.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 전국 자체는 이제 탄핵이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냐 이제 그렇게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네. 네. 근데 현재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 이제 탄핵에 훨씬 더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 발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 의견은 1호, 2호, 3호, 4호가 계속 될 것이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예. 그래서 어제는 1호가 된 거고, 예. 네. 그다음에 2호가 될 거고, 3호가 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돌이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8표가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의 표가. 근데 그 8표 때문에 사실은 탄핵에 갈 수도 없고, 또 당을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조기 퇴진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어떤 전국의 혼란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오늘 공동담화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검찰의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책임 총리제는 위헌적 발상이고 무정부적 발상이다. 특히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 대상자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예. 뭐 일부의 어떤 내용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근데 야당이 가장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은 뭐 제2차 계엄이랄지, 예. 아니면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국지전 이런 것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야당이 오늘 김민수 최고가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서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검찰이 대통령과 연락하면서 수시로 연락하면서 뭐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국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대통령은 2차 계엄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는 근본적 없도록 불가능하게 하는 예, 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국민들의 이제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사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지금 수사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고 있잖아요. 네. 검찰 통해서 가고 있고 경찰 통해서 가고 있고 이제 상설 특검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뭐 공수처 일부 공수처는 뭐 그렇게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잖아요. 네. 그럼 긴급 체포했으면 김용현 전 장관의 뭐 휴대폰이랄지 이런 걸 압수수색하고 그래야 하는데 네. 또 경찰에서도 김용현 장관의 관절할지 공간에 압수수색하고 대해서 있죠. 또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사 자체가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원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을 하려고 하면 예. 공관이나 관제에 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네. 이미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경찰이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협조해서 영장 그것도 청구할 때 할 것이냐. 관건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란죄라는 거, 또 예.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예.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제 긴급 체포했다는 것은 영장을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너무 이제 수사 자체를 야당에서 좀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이제 검찰을 보고 수사를 해서 예. 뭐 손을 떼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까 아. 김민수 최고 예, 얘기에 예. 하면. 근데 일단 뭐 수사본부가 이미 만들어졌고, 예.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까지 체포를 했는데 네. 지금 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네. 오늘 김용현 장관이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네. 이 검찰이 긴급 체포하는 경우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긴급 체포는 뭐 그냥 법적 요건을 따지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경우에 중대 범죄 혐의자로 판단되면 바로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증거 인멸이랄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할 때 네. 그게 법적 요건은 맞는데 이건 내란죄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내란죄에 관련해서 혐의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뭐 참고인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해서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저렇게 긴급 체포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 네.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란죄인데 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해서 이것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권남용죄 수사하면요, 예. 당연히 이거 내란죄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요. 군 통수권자 행사를 할 수 없는 권한 없는
책임 총리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헌법에는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때가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헌법을 찾아보니까요. 헌법 71조나 이게 보면은 제한적이에요.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나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또는 재판에서 불가할 경우 이런 경우로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헌법 71조에 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은. 아니죠. 이제 거리라는 것은 사망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파면. 예. 파면은 뭐 헌법 예. 탄핵에 의해서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을 네. 때 그 이제 과정 중에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임됐다 그랬지. 예. 아니, 본인이 이제 하야를 했을 때, 그럴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건재하기 때문에 예. 사실 총리 자체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지금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대목이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죠. 예. 거리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제가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통령은 단지 재가나 결재를 하고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뭐 결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여당과 뭐 정부에서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동훈 총리가 어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과도한 얘기죠. 예. 이제 한동훈 대표 총리,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엄 해제를 위해서 몸으로 맞고 국회 의사당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알지도 못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때 굉장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예, 것이 예.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건 뭐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가면 되지 않고 예. 결국 내란죄 이거 관련해서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랄지 대표까지 이렇게 확장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또 그 밑에 있었던 뭐 작전을 실무를 지휘한 사람, 근데 그 범위 내에서 가야겠죠. 예. 그런데 국내힘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막아보겠다는 속내가 있다. 맞습니까? 아니, 그건 뭐 이제까지 모든 방송에서도 수없이 평론가들이 해왔던 얘기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지금 판결을 받은 게 2개 아닙니까? 예.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예. 또 하나는 유진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2개의 어떤 선고 결과도 항소심에서도 뭐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제 그렇지만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2개의 어떤 판결 선고 결과가 무죄가 나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간과 싸움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탄핵을 통과시켜 버리면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헌법 68조 보여주실래요? 헌법 68조. 예. 대선의 결과가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 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표한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게 이제 보수 측 또는 여당 측 주장이고, 예. 또 이제 민주당 측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뭐 탄핵이 즉시적으로 돼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이게 뭐 정당하지 않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끌게 돼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선고 때까지 예. 탄핵이 안 되면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일단은 빨리 탄핵을 시키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걸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조기 퇴진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예. 이제 그런 시간과 삿바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다면 그 시간과의 삿바 싸움 이것은 이제 여야 정치적인 문제고요.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적 여론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뭐 73%, 4%가 이제 예. 탄핵이 찬성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더 이제 불타오를지를 한번 주시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뭐 일단 담화문은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지만 일종의 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이 나왔을 때 예.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로드맵이랄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예. 더 이제 탄핵의 열풍은 더 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2, 3일 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 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뭐 한동훈 대표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로드맵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건 국무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로드맵을 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국무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뭐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하고 예. 진짜 많이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안이에요. 예. 그렇죠. 예산안이요. 네.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사실은 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예산안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절대절명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치 정략적으로 여야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나 이제 이게 탄핵에 몰입이 돼 있어 버리니까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한다 이렇게 봐요. 아. 그래서 일단 예산안부터 먼저 해도 좋지만 예. 로드맵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서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 부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동의하든 않든 간에 네. 당연히 여당 대표로서는 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걸 거부해가지고 가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셧다운되고 정말 이렇게 하면 또 예.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뭐 마음 터놓고 예. 예산에 대해서는 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은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향후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뭐 추가 입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보지만 예, 예. 이게 탄핵의 불길이 정말 계속 타오르고 예.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사실은 투표 불성립에 영향을 미친 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여론이 뭐 지금도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뭐 최고로 갔다고 보는데 네. 이제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대통령이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아. 만약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랄지 예. 아니면 뭐 임기를 포함해서 뭐 정부하고 당에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대통령실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래도 최소한의 직무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하더라고요.
아니 최소한의 직무. 그러니까 예. 너무 국정공백이 있으면 예. 나라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어떤 대통령의 권한의 행사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저런 얘기를 밖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예. 네. 저런 얘기를 하면 예. 국민이 듣기에는 예. 계속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는 대통령의 어떤 지위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저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참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희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전해 왔는데요. 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건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그러면 파악하지 못하는 자, 것이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탄핵을 당할 것이냐 예. 아니면 내가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할 것이냐. 예. 그런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제가 볼 때는 탄핵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데 네. 지금 지난번에 또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예.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이 13명 뭐 체포하라고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 받았다 하면서 통화 내역까지 다 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또 얘기했다가 2분 뒤에 철회했어요. 예. 근데 대통령실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아요. 아. 주먹구구식이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까지 네. 대통령실에 아무리 비밀로 했다 하더라도 예. 예. 이런 잘못된 결정 내린 것은 결국 비서랄지 대통령실 안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참모들이 지금 탄핵을 당하냐 안 당하냐 예. 이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저렇게 그냥 참모진이 쓱쓱 한 번씩 뱉는 말이 아. 사실은 국민을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예. 대통령을 사지로 모르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관련해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혐의가 좀 내란죄잖아요. 그 내란죄로 지금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추가로 어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연인영 방첩사령관이 있고요. 방첩사령관이요? 네, 예. 그러면 특수임무사령관이랄지 예. 수도방위 사령관, 예. 또 그 밑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예. 이거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엉성한 비상계엄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으로 갑자기 예. 국방부 장관이 교체한 거랄지 그다음에 지난 국군의 날 행사 때 예. 한 100억 이상 들여서 시가행진하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당시에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보면 아.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작년 3월인가요? 네. 지난해 3월에 아. 또 같이 만났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김민석 만나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먼저 가능성 이야기했잖아요. 만나서 예. 계엄을 상의한 게 아니냐. 예. 네. 근데 그런 또 의심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전혀 허황된 건 아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도 굉장히 허황되고 예. 왜냐하면 계엄이란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봤자 실패할 게 뻔한데 예. 네. 저런 것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거의 100% 확신했었는데 네. 결국 100% 확신한 게 깨졌잖아요. 아마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자체가 언제부터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예. 이제 그것을 위해서 군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예. 임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 또 직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예.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내란죄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여러 구성 요건에서. 예.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자료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보니까 내란죄를 보니까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다 처벌받고요.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단순 관여자로 나누어서 각각 처벌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예. 내란죄는 이제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해요.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 근데 이제 예. 이건 예비 음모가 아니죠. 예. 성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건 예. 실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는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내란죄의 어떤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건 기수다, 예. 미수가 아니고 이제 기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이제 뇌란죄는 뭐 우두머리, 이제 그 다음 단계 하고 세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형량이 엄청 높습니다. 아, 이제 사형, 예. 무기, 막 그렇기 때문에 예.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음.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밑에 또 수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두머리 밑에 법률적 용어예요? 수괴예요? 아니,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로 돼 있죠. 우두머리? 예.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계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럼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거나 구속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의 어떠한 내란 외환죄 말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소추는 원래 기소를 의미하는 건데 예. 수사도 할 수 없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내란죄나 외환죄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내란죄는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자체를 흔들어 놓는 아주 국기문란의 어떤 범죄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수사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소추도 할 수 있고 예. 소추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영장 청구해서 구속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이제 특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선관위도 직접 들어가서 장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어떤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선관위를 갔을까? 예. 굉장히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관위 자체도 이제 헌법상 기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비상계엄이 국가의 비상사태잖아요. 예. 또 국가 비상사태와는 아무리 관련이 없는 게 선관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예. 지금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간 군 인력보다도 이제 선관위에 더 뭐 몇십 명 더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마 지금 뭐 언론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0일 날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아마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좀 확신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예. 계속 4월 10일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뭐 언론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그런 보수 유튜브만 본다. 이제 그런 네.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보수 유튜버의 그런 내용을 보다가 아마 본인도 어떤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좀 확신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부분이지 계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것은 선관위는 네.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선관위를 저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또 국헌문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가장 국헌문란은 이제 국회하고 예.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계엄군을 진입시키고 모두 내란죄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란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예. 저게 이제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